오늘 그래서 또 만평부터 네.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중단 소식에 잠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미증시는 반등을 좀 상승을 했고 네.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을 해서 회복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약간 좀 심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알파를 좀 찾으면 좋을까 싶어서 뉴스와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미스터 비트코인이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길래 이렇게 미스터 비트코인이 좋아하는지 잠시 후 시향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라 저희도 또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유가가 장중에 막 5%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교전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1%대로 상승폭을 좀 축소를 하고 유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제 어제까지 계속 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조금 반등이 시작했죠. 62,000달러 그리고 3,000달러 63,000달러대에서 가격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미증시는 다우존스가 살짝 약보합했지만 대체로 1% 안팎에서 상승을 했고요. S&P는 0.3% 강보합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많이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6%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상승이 엄청 강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4,000달러 선까지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네. 다시 좀 무너졌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다시 62,000달러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뭐 네, 여러 맞습니다. 가지 일들이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전쟁 이슈는 편집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전에 환율이 유가가 좀 네. 급등했었다가 네.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부터는 전쟁 이슈는 크게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스트레티지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이제 매주 월요일 밤에 이 스트레티지가 얼마 샀는지 공개하잖아요. 네. 네. 어제도 이제 공개가 됐었죠. 네. 어제 이제 또 마이클 세일러가 밤에 하나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X의 스트레티지가 1,555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올렸는데요. 소형 매수에 속합니다. 보통 많이 사면 뭐 20만 개도 사고 막 몇만 개도 2만 개도 사고 3만 개도 사고 그렇기 때문에 1,550개 정도는 좀 소형 매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팔았다가 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6월 8일 날 미국 시간으로 배당 관련해서 또 새로운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티지 주가 자체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이후에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보유량은 84만 5,256개로 소폭 늘었고 대신 이제 평균 매수가가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인 62,000, 뭐 63,000달러보다 1만 달러 정도 높은 7만 한 2, 3천 달러대이기 때문에 평가성이 좀 큰 상태여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가격이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이제 네. 화제가 됐었던 게 역시 STRC 네. 가격과 또 이제 시가총액이 아니라 STRC에 대한 배당금 조건을 좀 바꾸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실제로 네. 진행이 됐나요? 네, 6월 8일 이사회에서 다 승인이 돼서 이제 보도 자료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스트레티지의 연구 우선주죠. STRC, 스트레치라고도 하는데요. 월 1회 15일 기준으로 이제 배당을 11.5% 연배당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전부터 계속 배당을 2회로 늘리겠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투표를 진행해서 전날 마무리를 했고 이제 공시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월 배당금 지급을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적용은 6월 30일부터 시작이 되고 첫 배당금 지급은 7월 15일 날 진행이 됩니다. 이게 11.5%의 연 배당을 두 번 준다는 건 아니고 원래 월 한 번 주던 그 배당금을 쪼개서 2회로 준다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면 우선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치가 연구 우선주가 STRC가 그 배당 기준일이 되는 날마다 배당락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그 100달러 이하로 훅 떨어지는 이런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런 걸 조금 완화하고자 그리고 이 배당을 두 번 지급을 해서 좀 더 이 투자자들을 유인해가지고 이 ATM에서 좀 더 원활하게 돈을 끌어와서 비트코인 매수를 하는데 더 좀 쓰이겠다라는 목표들이 좀 주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오시기로는 네, 지금 나오는 장표인데 네, 맞습니다.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네요. 월 네. 1회에서 2회 지급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가?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가격 안정화 맞습니다. 측면이고 2, 3, 4, 5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확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분들이 원활하게 거래를 계속하는 걸 좀 촉진을 해서 본인 그 스트레티지조차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이제 그 장내 그 ATM이죠. 그걸 활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좀 더 잘 살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투자 가속도 있는데 배당 수령 후에 이제 재투자 대기 기간이 원래는 한 달이었잖아요. 이거를 보름으로 줄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더 약간 조삼모사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돈을 지급하는 게 2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더 짧아진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사실 좀 빠르게 유동성을 가지고 싶어 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11.5%의 연배당을 나눠서 받게 되더라도 5%대의 배당이 사실 들어오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미미한 차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좋다. 네, 왜냐하면 정도로. 돈이 2번 네.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10만 원 한 번에 받는 것도 좋지만 5만 원씩 2번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2주 정도 빨리 들어온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금 계획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편입 강화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변동성 자체를 좀 낮추는 효과도 있고 이것 때문에 담보 헤어컷 개선이 되는데 같은 돈을 이제 가지고 빌리더라도 좀 더 많은 이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효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차별화에서는 뭐 이제 반월 지급 우선 연구 우선주로 좀 인식이 돼서 투자자 수요를 확대하는 일종의 약간 마케팅 효과도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주가는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랐을 것 같고요. 네. 그 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X에서 반응들은 돈이 없어서 비트코인 32개 팔았던 네. 양반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처음에 50개는 어떻게 샀냐 이런 것부터 배당에 대한 이제 확대는 그러니까 배당 이제 그 횟수 확대에 대해서는 단순히 솔직히 그냥 마케팅 장사인 거 아니냐 이게 늘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폰지다 이런 네. 얘기들이 늘 나오는데 이런 약간 안 좋은 반응도 있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D8를 활용한 이제 약간 금융 상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론은 좋지 않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또 좋았습니다. 스트래티지 주가가 지난 밤에 이제 5.61% 네,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연구 우선주 역시 3.7%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시장에서는 좀 좋게 평가를 한 것 같고요.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었지 않나라는 마이클 세일러의 좀 판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제 네.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 스트래티지 우선주 STRC 가격이 지금 97달러까지 회복이 된 게 사실은 이 크립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달러가 넘어가야 그러니까 이제 6월 15일이 배당락일이니까 보통 이제 6월 8일부터 요 이제 팔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 팔리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100달러가 넘어야지만 팔립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93달러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올라오겠냐 했는데 어제 97까지는 올라왔고 여기서 100달러 정도를 제가 볼 때는 6월 12일까지만 회복을 한다면 네. 추가 펀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게요. 네. 1,550개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2개를 굳이 안 팔아도 됐던 거 아닌가요? 그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스트래티지 애들이 멍청이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막 숏을 쳤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두 번째, 예. 이거는 매수 평단가를 네.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뭔가 설득력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갈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이거를 같아요. 지금 믿고 사도 되냐? 음. 왜냐하면 스트래티지가 만약에 전략적으로 이걸 한다라고 하면 스트래티지가 던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갈 거고 내려가죠. 굉장히 센티멘트가 안 좋은 상황에서 스트래티지가 더 싼 가격에 또 비트코인 살 거 아닙니까? 네, 매수를 해요. 그럼 다시 올려놔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같이 또 따라서 사겠죠? 그렇죠. 거기서 또 던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는 75,700달러 정도가 평균 단가였거든요. 원가였는데 그게 지금 내려가게 만들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어제 이제 X를 중심으로 SNS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고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좀 추론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일단 어제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는 그쵸. 솔직히 말하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님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저 말씀 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솔직히 이제 뭐 이건 지켜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네. 그냥 크립토 투자자들은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걸 너무 많이 당한 많이 사람들이. 봐서. 네. 네. 근데 이제 ETF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ETF 유출입이 또 다시 굉장히 중요한 네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스트래티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네. 어제 일단 네, 헛 헛8이라고 있나요? 헛8 마이닝, 네. 헛8 마이닝 채굴 회사죠. 네. 나스닥 상장 채굴 회사인데 여기서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유행이에요, 이게. 맞아요. 비트코인 네. 채굴하던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업종을 바꾸는 게 유행인데 헛8이 상당히 뒤늦게 이게 바꾼 거죠. 어제 바꾸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앞선 건데. 투자가 지난해에도 있었고 네. 최근에도 더 확장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원래 작년에부터 이런 네. 기존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훨씬 많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겠다. 진입한,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이제 최근에 전해진 뉴스에서는요, 헛8 마이닝이 비트코인 이제 채굴을 원래 메인으로 하던 채굴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42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유치를 했다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일단 이 6.129% 그러니까 6.13%죠. 되게 이자율이 보통 채굴 기업들 한 10%, 뭐 12%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낮은 수준이고, 또 데이터 센터가 다 짓기도 전에 금액이 또 이게 선입금이 되는 경우가 또 적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우량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투자가 진행이 됐다. 왜 그러냐 찾아봤더니 사실 기존의 채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본인 건물을 짓고 거기에 본인이 스스로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뭐 카페를 차렸다 그러면 커피를 파는데 뭐 이제 사람들이 커피가 먹고 싶을 때는 점심시간에는 막 몰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인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뭐 저녁 시간이 되면 카페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런 만큼 약간 시장 상황을 많이 타게 되는 게 채굴 사업인 건데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임대업 형태랑 좀 비슷하게 돼서 그러니까 임차인을 받고 이제 임대 수익을 받는 건데 우량 임차인들이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업 평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건데 이 헛8 마이닝은 뭐 엔스로픽, 구글 같은 굉장히 우량의 고객들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런 낮은 이자율 그리고 선입금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았다. 라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521에이커면 굉장히 큰 부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한 그것도. 63만 평 정도 오. 되는 굉장히 큰 크기고 또 용량도 전력도 메가와트가 352메가와트면 네. 또 한 뭐 강남구로 치면 강남구 거의 일부는 다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당히 전력이라고 큰 하니까요. 규모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큰 보면 AI네요. 이제 뭐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어쩐다 얘기들이 많잖아요. 미국에서. 네. 근데 실제로 건설이 되고 있는 진척률은 상당히 느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기가 다 배당이 이미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유리한 게 어떤 지점이냐면 비트코인 채굴할 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미 그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기를 땡겨 쓸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이 경쟁에서 채굴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굴기를 다시 쓸 수 없어요. 비트코인 채굴기를 중고로 내다 팔고 AI 데이터 센터로 지금 컨버전 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바꾸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이거 그냥 하기만 하면 노다지네? 약간 이런 인식이 지금 있다 바뀌기만 보니까. 하면 돈이 되고 실제로 네. 주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미국 상장사 중에서 채굴 기업들이 AI를 진출한 쪽과 이제 좀 계속해서 메인 사업으로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 그룹들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연초 대비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봤는데 물론 이제 채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연초 대비 주가가 좀 올랐지만 이 AI 쪽으로 진출한
이 채굴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8개사 평균 연초 대비 상승률이 71%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채굴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들은 17% 정도에 이제 그쳤다라고 하긴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갈만하네요. AI 맞습니다. 쪽으로. 어떤 네. 네, 갈만한데 좋은 건 아닙니다. 코인 쪽에. 코인 쪽에 네. 좋은 건 아니죠. 채굴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경쟁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맞습니다. 네. 네. 총 13개사 이거는 뭔가요? 다음 장표에. 네, 보시면 이렇게 AI 쪽으로 이제 진출한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메인 사업을 피보팅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 있냐 했더니 아이렌, 그리고 테라울프, 사이퍼 마이닝, 헛8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어 사이언티픽, 그리고 라이엇 플랫폼, 어플라이드 디지털, 클린스파크 되게 유명한 사실 채굴 기업들이거든요. 이쪽들이 뭐 빠르면 뭐 재작년 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사업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채굴을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5개사는 마라홀딩스, 비트디어 테크놀로지, 캥고, 하이브 디지털, 그리고 빗팜스 이렇게 있습니다. 마라홀딩스나 뭐 비트디어 같은 곳, 하이브 같은 곳들도 꽤 유명한 채굴 기업들입니다. 아직 이쪽들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 13개 중에 제일 큰 게 마라톤 디지털, 그러니까 마라홀딩스가 맞습니다. 제일 큽니다. 그래서 DAT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이제 이쪽으로 피보팅을 한다. 그럼 일이 좀 커집니다. 설마 그렇게 될까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채굴 사업 중심에서 몇 개가 안 남았잖아요. 5개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조금만 버티면 거의 유일무이한 채굴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그럴 중에서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이제 이게 오늘 굉장히 저는 이 자료가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미 비트코인 채굴을 거의 석권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시절만 해도. 네. 그래서 우리 좀만 더 하면 이 디지털 자산 1등 국가 할 수 있어.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채굴 파워가 저렇게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채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패권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 13개 기업들 중에 나라 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민간. 네, 다 민간이군요. 기업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텍사스나 뭐 이런 풍력 발전 많은데 그런 네, 데서 이제 세금. 이 채굴을 하면 보조금을 받거든요. 음.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미국 내의 그리드 어떤 이 구도, 산업 구도 변화하고 더불어서 채굴 기업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 이게 상당히 사실은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그 단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 단가. 그게 또 비트코인 가격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엔 채굴 다 연결이 단가가 됐네요. 내려가게 되면 네. 비트코인이 또 내려갈 가능성도 커지게 돼요. 심각한 문제군요. 그냥 AI 센터 가니까 네. 주가 올라서 좋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는 절대 아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그 시장에 완전 타이트하게 딱딱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한 3년, 뭐 2년, 3년 단위로 이렇게 쭉 봤을 때는 거의 네. 그 흐름이 채굴 단가하고 맞춰서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진출 피봇 그룹에서 좀 그쪽에서 투자를 좀 알아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이제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좀 상세하게 어떤 기업들이 얼마큼 올랐는지를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70% 오른 것이 AI 쪽으로 피보팅한 곳, 그리고 이게 메인을 아직도 채굴로 하고 있는 채굴 기업들인데 개별로 보면 헛8 코퍼레이팅이 133% 네. 한 해 동안 올랐고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렌 같은 경우도 거의 40%, 그러니까 가장 적게 오른 것도 38.6%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왜 이 채굴 기업들이 이 ASIC을 다 버리고 왜 AI 데이터 센터로 피보팅을 하는지 너무 자명하게 나옵니다. 이 시장의 반응도 네. 너무 좋고 실제로 수익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신용평가 자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는 저 위에도 적어주셨는데 약간 그 전력사들 전력주로 지금 AI 전력주로 구분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랑 파트너십을 맺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허드 에잇이 재밌는 거는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서 네. 요거는 좀 유의미한 변화로
보이고 채굴 기업들도 지금 경쟁이 줄어들면은 수익률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수익률이 그래서 나쁘진 않긴 했는데 네. 그래서 보시면 채굴 기업들은 이제 경쟁자들이 줄어들면서 어부질 효과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비트리어 테크놀로지도 60% 사실 오르는 거니까 적지 굉장하네요. 않게 올랐습니다. 상당히 다들 이 캥거는 조금 자동차 사업에서 채굴로 전환한 그 채굴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좀 예외고요. 이 나머지 기업들은 원래 채굴을 하던 기업들이어서 본 사업을 채굴로 계속 해왔던 기업들의 주가도 올해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워낙 피보팅한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또 보시면 대신 이게 좀 있습니다. 이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3월, 4월에 채굴 기업들의 주가가 여기 AI는 그래도 약간 부침이 있어도 쭉 올라갔다면 시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 1분기 때 주가가 계속 부진했던 것들이 좀 보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랑 영향을 많이 연동이 받는군요.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굉장히 적고 보합권에서 장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면 피보팅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아무래도 AI 피보팅이 훨씬 더 유인책이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유혹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시작만 하면 바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좀 재밌는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의 처음 다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죠? 그렇죠. 이거는 거의. 뭐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채굴 기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게 단신으로 소개된 적은 있는데 그쵸. 저도 되게 관심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비트코인 가격 지지선과 연관이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내려가게 되면 가격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력이 남아도는 나라가 유일하게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지금 댓글에서도 지금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은 네.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20년 5월 정도에 금지가 됐어요. 국가 차원에서 모든 디지털 자산 산업 자체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 채굴 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환경이 좋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또 거기는 전력도 뭐 몰아서 할 수도 있고 수력 발전, 태양광 어떻게든 할 수 발전. 있을 거 워낙 아닙니까? 자연 환경도 크고 네. 땅도 넓고 단가 하기 싼 때문에 것들만. 그러면 이제 매우 미국이 싸고. 추진하는 디지털 자산 1등 국가라는 프레임에 이제 균열이 생기죠.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게 사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 그리고 그렇죠. 달러 패권 지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흔들리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미국이 생각이 드네요.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패권을 가져가게 된 것도 중국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하면서 그걸 또 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채굴이나 뭐 이런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미국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게 중국이 금지를 했기 때문에 가져왔던 건데 이게 사실 메인 키가 중국한테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 개방하고 연관이 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맞습니다. 않습니다만 이 탈중앙화라는 기치가 네. 중국 정부와의 그런 좀 반대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하여튼 주점들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요거는 추적 관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리티 법안 얘기 또 이제 세금 또 미국에서도 걷는 것 때문에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클래리티 법안이 좀 교착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도 과세 관련 법안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하원 그 세입위원회라는 그 조직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과세 법안을 빠르게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원 세입위에서 6월 9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6월 9일이니까 내일 새벽쯤에 이제 오후 2시여서 내일 새벽쯤에 이제 디지털 자산 과세 청문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7개의 법안 초안을 좀 일괄 검토를 해서 이걸 통과시킬지 말지를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좀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규제 결제로 좀 현금처럼 취급을 해서 이제 일상 결제의 손익 신고에 대한 부담을 좀 제거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이제 채굴과 스테이킹에 관해서는 보상과세 시점을 좀 최대 5년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자. 워시세일이라는 또 말이 있는데 워시세일이 겉으로만 이제 팔고 곧바로 다시 사는 거래를 가리키는데 미국 세법 IRC의 이제 IRC 1091에 이런 거래로 인한 세무상 손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막는 규정인 건데 이것도 좀 적용
적용을 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위적 손실에 대한 공제를 좀 차단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이제 디지털 자산 대출 관련을 해서도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자선 기부에 대한 뭐 세금 그리고 납세자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소액 거래에 대한 부분은 면세하자. 라는 또 되게 투자자분들이 반겨할 만한 소식도 담겨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과세에 대한 부분이 워낙 타이트하게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미국의 과세 방식은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에게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열려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예전 뭐 지금까지는 이제 소액 거래가 이제 면세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어도 그건 비트코인 매도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세금이 매겨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적은 부분들은 좀 이제 과세를 면세해주겠다 뭐 이런 거니까 전반적으로 7개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제가 느껴지는 거는 그냥 이제 크립토도 돈이니까 돈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폐로 사용하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계가 좀 좋아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워시 세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가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제를 해주자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해서 과대 계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니까 투자자분들이나 업계에서도 좀 반겨할 만한 소식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이제 텍스 세이프 하버도 신설이 돼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세금 신고가 바로 끝나는 점 이런 점들도 조금 개인 리테일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부분 중에 하나로 읽힐 수 있고요. 채굴 스테이킹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킹이 받자마자 원래는 이제 과세를 매겼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걸 현금화하고 나서 매겨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최대 5년까지 또 세금을 미룰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걸 투자자분들, 사용자한테 직접 또 준다는 게 괜찮은 법안 내용 중에 하나로도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인을 이제 보상을 받는 순간 시가 기준으로 일반 소득을 과세를 하게 되면 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세금만 내고 돈은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법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네. 보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걷냐 마냐 정도의 논의가 여전히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과세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뭐 이견이 없으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지금 댓글에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클라리티 법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건데 네. 요거는 지금 7월은 좀 어렵고 8월에 될 것 같다. 요게 대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들 투자자분들은 7월 내에 통과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만 사실 본회의 날짜도 아직 계속 정해지지 않고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 6월 중순이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되더라도 벌써 이제 6월 중순이네. 진짜 6월 9일이네요. 네, 시간이 엄청 빨리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들 네. 궁금하시겠지만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제일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재희 편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